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죠. 밤 11시 반쯤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공수처 이관론입니다. 이걸 왜 제가 주목하는지, 그리고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범계 김학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죠. 현재 수사 중입니다. 물론 수사 초기이긴 하지만 압수수색을 거쳐서 일부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과장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 과장이죠. 2019년 3월 당시니까 그 당시에 실무자들 2명, 이 사람들을 지난 주말에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까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가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몇 가지의 오류사항을 담고 있는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공수처법에 보면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김용민 의원은 이걸 검사 대상 수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검사 대상 수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학의 사건이라고 하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부분, 뇌물죄 이렇게 연루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런 사람이 피의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달에 출국 금지를 했다. 근데 그때 이미 무혐의 종결된 성범죄 사건, 이 사건 번호를 적어서 했기 때문에 이건 가짜 공문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승인 요청을 법무부 장관한테 할 때도 그때는 또 서울 동부지검에 있지도 않은 가짜 내사 번호를 붙여서 2019 동부지검 2019 1호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승인 요청을 했다. 근데 그걸 승인해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급 출국 금지가 불법이다. 이렇게 사건이 두 갈래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검사 대상 수사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게 검사 대상 수사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자고 지금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박범계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 그게 옳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왜 화답을 했을까요? 박범계 후보자도 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으로 보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관하자고 이첩하는 게 옳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그렇다면 마침 어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다른 거는 뭐 공수처 이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김학의 사건만 공수처 이관을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고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맞장구를 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이 바라보는 김학의 사건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김학의 사건이 다르다. 저 같은 기자가 바라보는 김학의 사건은 이미 성범죄 사건은요, 공소시효가 끝났고 수사를 통해서 그거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이 안 되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만 수년에 걸쳐서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걸 다 더해서 그걸 뇌물로 처리를 해서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1심 재판 다 끝났습니다. 1심과 2심 재판까지 지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다시 공수처로 이관한다는 얘기입니까? 재기 수사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 거론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그러나 또 긴급 출금 사건, 불법 출금 사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질문을 했을 리가 없다. 전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야 뭐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검토를 한다고 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공수처법 잘 보면요. 이건 법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24조에 보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장은 공수처장입니다.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겁니다.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됐죠. 공수처법에 의하면 이첩하는 게 옳다. 아닙니다. 그러면 25조 2항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4조고 25조 2항에 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첩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나 경찰이요. 원래 수사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해야 될 거, 경찰이 수사해야 될 거,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이른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혐의, 판사, 검사, 청와대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는 것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 이건 이첩이 아닙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이 통보받은 내용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수사하는 게 적당하다 하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 여기 긴급 불법 출국 금지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있죠. 우선 법무부에 지금은 대검 형사부장입니다만은 이종근 장관 정책보좌관이 있고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지금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규원 검사가 있고, 이 사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나가 있죠. 기타 몇몇 사람들이 지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검사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라는 거와 별개로 이 불법 출금 사건만 보면 당연히 검사가 연루돼 있어서 현재로 보면 공수처가 이걸 수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첩을 해야 한다. 이건 틀린 얘기라 이거죠.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공수처법 자체를 잘못 해석했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치다가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뭔가 실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권한은 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혐의를 발견할 경우인데 이미 수원지검 형사 3부는요. 원래 이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는데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고 뭉개고 있었던 단계에 이미 혐의는 발견한 겁니다. 혐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롭게 혐의를 발견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 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입국 관리과 직원 전 과장 이런 사람들 지금 수사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혐의를 발견한 경우 통보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발견해서 수사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공수처장이 이 수사 중인 내용을 보고 이거는 검찰에서 검찰 관련된 걸 수사한단 말이야? 이건 공정성과 관련해서 믿을 수가 없는데 가져오시오 라고 하면 가져갈 수가 있는, 이게 공수처법의 규정이다. 지금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그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다 이해를 했다고 쳐도 지금 이첩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수처가 어떤 상태죠? 처장 한 사람 딱 임명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공수처입니다 지금. 근데 이 나홀로 공수처에
만약에 정말 이첩이 됐다.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이 가져오시오라고 가져왔어요. 어떻게 수사합니까? 손발이 있어야 수사를 하죠. 차장도 없고 공수처장은 지금 나홀로 있는데 행정요원만 일부 있습니다. 이 사람 판사 조금 한 거 외에는 헌법재판소 가서 저 헌법연구관 했었습니다. 수사 과거에 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때 특별수사관으로 특별조사관으로 3개월인가 뭐 이거 들여다본 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수사합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차장 공수처 검사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아마 차장은 이번 주 정도에 대통령한테 뭐 복수를 추천한다고 하죠. 이거 대통령이 눈치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안에 보면 복수 얘기가 없고요. 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추천권을 사실상 반만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 눈치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제청하면 됩니다. 그거 뭐 청와대에서 검증 안 하죠. 왜냐면 검증 여부는 뭐 규정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제청하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청권을 반만 행사하고 대통령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이거는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이다. 제가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취재해보니라는 유튜브를 해드렸을 때 제가 눈치라는 표현만 안 썼지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겨가면서 김진욱 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여다보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첩하면 결국은 공수처장이 갖다 놓고서 뭉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왜 이게 지금 이첩하는 게 옳다고 얘기했을까요? 뭉개라는 얘기죠, 결국은. 왜냐하면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수사하려면요. 1호 사건 수사하면 공수처 검사, 차장, 검사 다 임명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성을 다 해놓으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체제를 갖춰야 되죠. 그러려면 최소한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차장 제청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쯤에 이제 그 공수처 검사들 인선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인선 절차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23명, 처장과 차장 빼고 23명을 뽑아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7명 중에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됩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 빨라야 3월 중순 뭐 이 정도의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체제를 갖추고 수사할 체제를 갖추고 자 지금 우리가 수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 정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4월 초쯤이나 돼야 결국 1호 사건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첩하면 김진욱 공수처장 혼자 앉아서 뭘 어떻게 합니까? 되돌려 보내거나 되돌려 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김진욱 처장의 그 스타일로 봐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 4월 초까지 뭉개는 게 되고요. 그럼 4월 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수사하든가 아니면 다시 이거 원래 하던 거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하십시오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 한 2달 이상은 이 수사는 스톱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이성윤 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 인사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곧바로 지검장, 고검장, 그 다음에 부장검사들이 인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이 수사는 방해를 받거나 뭉개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 지금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하라는 그런 그 일선 검사들의 건의도 다 지금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첩하자는 주장 자체가 이게 뭔가 원칙을 따르는 듯 싶지만 사실상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당분간 뭉개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답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걸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 사건을 글쎄요 저희 같은 기자들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박범계 후보자가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뭔가 이 사건을 자꾸 축소 내지는 뭉개려고 하는 의도를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런데 말씀드렸죠. 공수처법에는 처장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아마 김진욱 공수처장 판단 안 할 거로 보입니다. 제가
그 취재해본 걸로는 판단을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검찰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는 건 처장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빨리 속도를 내서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체제를 갖추기 전에 이거를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수원지검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